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프리미어리그가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미국 출신의 토드 보일리 구단주가 인수한 첼시의 광폭 행보가 대단한데요. 무려 1월 이적 시장 한 달 동안에만 5천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겨울 이적 시장에 신기록을 2번이나 경신했고 또 프리미어리그 역대 이적료 신기록까지 경신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미드필더 엔소 페르난데스 영입에 대해서 저희가 과정부터 선수 분석까지 진행해 드렸는데요. 이 이면에 사실 토드 보일리 구단주와 함께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에그발리 공동 구단주가 마쿠에서 또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엔소 페르난데스 이적이 이적 시장 마감 4시간 전에 결렬됐다가 가까스로 부활하고 또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엔소 영입 과정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이 에그발리 공동 구단주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첼시가 파리 생제르맹 임대가 추진됐던 하킴 지에시가 조금은 황당한 서류 오류로 협상이 결렬되는, 이적이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엔소 딜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일까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 이후에 드러난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첼시가 엔소 페르난데스의 오피셜과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1월 31일 영국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에 이적 시장이 마감이 되었고, 서류 절차가 끝나서 등록은 됐지만 워낙 늦은 시간이었고 또 워낙 대단한 영입이었으니까 첼시가 조금 잘 모양새를 좀 갖추고 공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2월 1일에 엔소 페르난데스가 유니폼도 이제 입은 모습을 공개하고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토드 보일리 구단주와 에그발리 공동 구단주가 함께 감격을 표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월드컵 우승 선수이자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빛나는 재능 중 한 명인 엔소를 영입하게 됐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레엄 포터 감독의 선수단에 추가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그가 첼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확신한다. 엔소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고 이제 그가 첼시 유니폼을 입고 어떤 일을 해낼지 지켜보는 게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벤피카, 물론 포르투갈 리그가 조금 유럽의 5대 리그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활약을 했고 또 무엇보다 월드컵 우승 과정에서 본인의 능력을 입증한 어린 나이에 또 최고의 능력을 보여준 선수죠. 선수 소개는 저희가 이미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해드렸고요. 엔소 역시 첼시에 오고 싶다라는 의사를 계속해서 표현했고 월드컵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벤피카 팀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와서 경기를 뛰면서 첼시 이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첼시 이적을 이룬 이후에는 저를 첼시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걸 해주신 첼시와 그리고 구단주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런던의 자부심인 첼시에 합류해서 세계 최고의 리그에 뛰게 됐다라고 또 이제 기쁨을 표했는데요. 엄청난 트로피를 위해 경쟁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하고 흥분하다. 올 시즌 당장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멀어져 있지만 챔피언스리그에 살아남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첼시가 최근에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뤘고 또 프리미어리그 우승의 역사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고의 타이틀에 도전하는 팀으로 내가 만들고 또 기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번 입단 사진에 입은 유니폼이 챔피언스리그 유니폼이에요. 사실 1월 이적 시장에 영입한 선수 중에는 딱 3명만 챔피언스리그 엔트리에 등록할 수 있는데 첼시가 굉장히 많은 선수를 영입했잖아요. 엔소는 확실하게 등록이 될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소의 등번호는 조르지뉴가 아스날로 떠나면서 남긴 등번호 5번, 역시 주전 선수를 의미하는 11번대 이내에 등번호를 바로 받게 됐고, 또 한 번 강조되는 것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패치가 붙은 챔피언스리그 유니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첼시가 영입한 엔소, 아르헨티나 선수로는 역대 6번째인데요. 에르난 크레스포, 훌리안 세바스티안 베론, 윌리 까바예로, 프랑코 디산토, 곤살로 이가인 같은 선수들이 뛰었는데 사실 다 명성이 높고 또 고점이 좋았던 선수지만 첼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지 못했었거든요. 엔소가 첼시의 최초 아르헨티나 레전드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엔소 영입을 이끈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가 됐는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에서 또 런던 지역을 주로 담당하는 영국 기자 데이비드 온스테인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이제 지켜보면서 또 토드 보일리 구단주가 LA 다저스의 구단주이기도 하지만 첼시에 투자하면서 축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월드컵 보면서 엔소의 플레이를 주목을 했고 이제 결승전을 보고 나서 저 선수 데려오자라고 하면서 급진전이 됐다. 굉장히 거액의 이적료가 들지만 신경 쓰지 않고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열의를 보인 과정 속에 토드 보일리 구단주가 직접 이제 포르투갈로 날아가서 협상을 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전용기를 타고 가서 또 데려오겠다라고 했는데 이 협상이 과정에 굉장히 많은 난항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 대한 그 이적 시장 분석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원래는 이제 1억 2천만 유로에 달하는 이 바이아웃 금액을 내는 것에 대해서 초기에 합의했다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물러섰고 좀 낮은 액수를 제시하니까 벤피카가 화가 나서 이 이적 협상을 이제 깨버렸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첼시가 보일리 구단주의 이제 방식대로 장기 계약을 통해 선수를 영입하고 회계 장부를 나눠 기입하는 그런 형태로
스스로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좀 이제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유럽 축구 연맹에서 이제 보일리법이라고 하는 이제 회계장부의 이적료를 계약 기간에 따라서 분할할 수 있는 것을 5년으로 나누는 그런 규정을 추진하니까 급하게 첼시가 그러면 지금 1월 달에 바로 데려와야겠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 엔소 페르난데스를 이제 빨리 데려와야겠다. 거액을 지금 써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다시 급진전이 된 것인데요. 그런데 막상 당일 저녁 8시까지도 이 협상이 거의 이제 엎어진 상황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첼시는 포기하지 않았고 또 보일리 구단주는 나는 여기서 협상을 이루지 못한다면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또 으름장을 놓을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적 시장 마감 한 4, 5분 전에 서류 절차를 모두 마치고 가까스로 이제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해요. 만약에 몇 분이라도 지연이 됐다면 컴퓨터에 오류가 생긴다거나 인터넷이 먹통이 되거나 이랬다면 엔소 역시 GSC처럼 이적이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는 보일리 구단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첼시를 인수한 것이 보일리 구단주 혼자가 아닙니다. 보일리 구단주가 미국의 컨소시엄과 함께 공동으로 인수했고 또 지분을 나눠 갖고 있고 그 과정 속에 계속해서 경기장에도 함께 오고 협상에도 동행하고 있는 인물이 또 다른 미국의 억만장자인 에그발리 이 컨소시엄 대표인데요. 에그발리는 함께 이제 포르투갈로 가진 않고 런던에 남아서 원격 협상을 함께 하면서 첼시의 런던 사무실에서 또 그런 각종 서류라든지 행정 처리를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또 에그발리가 이제 거절을 거부한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굉장히 흥미를 낳았죠. 텔레그래프의 첼시 담당 기자 맨 로 기자가 이런 강경한 자세 너의 거절을 거절한다라는 마치 지금 마피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또 할 정도로 12시간 동안 장기 협상 와중에 화술도 그렇고 설득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피카가 결국 받아들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팩토링 방식인데요. 첼시 역시 사실 1억 2,100만 유로에 달하는 이적료를 일시불로 주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대신 이제 벤피카 쪽에는 이걸 일시불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은행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벤피카는 1억 2,100만 유로라는 엄청난 돈을 한 번에 받지만 첼시는 5년에 걸쳐서 분납 지급을 하는데 5년에 각각 그 비율이 다르다고 해요. 1차적으로는 3,400만 유로만 낼 수 있도록 이제 했고 회계 장부는 8년 6개월 계약이니까 거의 9년에 걸쳐서 이제 나눠서 기입하게 되는 방식을 통해서 재정적 수지를 맞추고 또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벤피카 측에서 흡족할 수밖에 없는 1억 2,100만 유로 일시금 수령 및 또 보너스 조항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벤피카도 결국에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첼시가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엔소뿐 아니라 많은 선수를 영입했죠. 아스날이 영입 성사 직전까지 갔던 우루과이의 최고 신성 무드릭도 8,900만 파운드에 데려왔고 또 프랑스 리그에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수비수인 바디아실도 영입했고 또 애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임대 영입으로 무려 1,100만 유로의 임대비까지 내면서 주앙 펠릭스를 데려왔고 또 유망 윙어인 노니 마두에케 잉글랜드 청대 선수도 데려왔고 또 여름에 합류할 리옹의 또 풀백 말로 구스토도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유망주인 다트로 포파나와 안드리 산토스까지 데려오면서 2030년까지 첼시를 세계 최고의 팀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돈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얘기가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이게 팟캐스트를 통해 얘기를 했는데요. 첼시의 협상 방식이 지금 많은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견제를 받고 있다. 눈총을 받고 있다. 선수와 에이전트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상대 해당 클럽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모든 이들을 설득하고 다방면으로 포섭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 미국인 구단주 미국의 프로스포츠가 유럽과의 정서가 다른데 그 미국에서의 마인드를 좀 적용하면서 또 사업선을 보이면서 지금 굉장히 경계심을 낳도록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엔소의 영입 과정에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남겼던 첼시의 구단주가 막상 GSC의 파리 생제르맹 임대 과정에는 좀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3차례나 첼시가 서류를 잘못 보냈고 그러다가 프랑스의 선수 등록 기간이 넘어가면서 이게 무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GSC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리 생제르맹 구단으로 이동을 해서 메디컬 테스트도 마치고 구단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 절차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그 아마추어적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첼시 구단주들의 두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서류 오류나 뭐 서버 다운 문제 사실 첼시 쪽에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리그왕 사무국의 서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버그가 있어갖고 안 들어간 거 아니냐 우리는 제 시간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파리 측에서도 이제 프랑스 리그 연맹에 이제 항소를 했어요. 하지만 이적 시장이 닫힌 다음날 오전이죠. 2월 1일 오전에 프랑스 리그 연맹에서 이 항소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살펴보니까 기각됐다. 이거는 뭐 우리 리그왕 사무국의 서버라든지 컴퓨터에 문제가 없더라. 첼시가 늦게 보내서 이뤄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르키프에서 이 회의 소식을 알렸고 또 텔레풋 프랑스의 유력한 매체에서 결렬 소식을 전했고 파브리초 로마노도 사실 히어리고를 띄웠던 그 장본인으로서 결국에는 GSC 딜이 깨지게 됐다. GSC가 누구보다 많이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프랑스 리그 연맹의 법률위원회에서 심사한 최종적으로 이 이적이 인정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프랑스의 유력한 이제 라디오 매체인 RMC 스포르에서 취재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하킴 지에시의 임대가 승인되지 못한 잘못은 첼시에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클럽 첼시가 사인이 안 된 서류를 보냈고 그리고 나서 사인이 된 서류를 보내긴 했으나 너무 늦게 보냈다. 이걸 늦게 보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의 문서 다운로드가 늦어진 것이다. 서버 문제가 아니다. 리그안 컴퓨터에 발생했던 버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버그와 관계없이 언제 서류가 등록됐는지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을 보자면 이미 오버가 됐다라는 거예요. 즉 늦게 보내서 못 들어간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컴퓨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업로드 시간이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그게 첼시 주장대로 맞다면은 최종적으로 등록이 늦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입 시간에 맞춰서 해줬을 텐데 기입 시간 자체가 늦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한 풀스토리를 이제 RMC 스포츠에서 취재해가지고 소개해줬는데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적 시장 마감일은 1월 31일이었잖아요. 1월 30일부터 협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에시가 파리 합류를 강하게 원했었고 또 첼시는 굳이 지에시가 남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된 것인데요. 유럽 축구 연맹이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이제 재정적인 투자에 대해서 많이 좀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파리 역시 당장 전력 보강을 원하지만 임대 선수로 좀 돈을 많이 쓰지 않고 데려오려고 했고 또 슈크리니아르 영입 협상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각도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하자. 많은 일들이 몰리니까 또 감시의 눈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영입 협상이 완료가 안 됐지만 지에시는 먼저 이제 화요일 1월 31일 오전에 파리로 넘어가서 메디컬 테스트까지 병원에서 다 했다고 합니다. 메디컬 테스트를 해놓고 서류만 통과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첼시가 이제 너무 늦게 움직인 거예요. 게다가 이제 첼시도 임대료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엔소 영입에 큰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협상이 조금 늘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지에시가 내 사비까지 내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밤 11시까지 서류가 다 마무리돼야 되거든요. 밤 9시 40분 결국엔 파리가 첼시가 원하는 임대료를 인상해서 제안을 하면서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받아야 되니까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첼시에서 이제 보내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파리 측에서 첼시가 자꾸 이제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니까 기자들에게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먼저 밤 10시 46분 그리고 48분 49분 50분 4차례에 걸쳐서 서류 좀 제대로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서류가 안 왔다고 합니다. 안 받다가 10시 55분에 문서가 왔는데 사인이 안 된 문서 이고 문서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보내달라. 다시 온 게 10시 58분이었는데 이 58분에 받은 문서, 이 서류에도 오류가 있었고 사인이 빠져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게 완료된 문제없는 문서가 왔는데 그게 11시 3분이다. 즉 마감 시간 3분을 넘은 것이죠. 게다가 다운로드를 진행한 시점이 11시 4분이니까 4분이 최종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이 딜이 깨진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첼시 역시 엔소 페르난데스 영입을 몇 분 전에 서류 절차를 마감했기 때문에 전화가 안 된 시간에는 분명히 그 엔소 영입 협상에 좀 몰두하고 있으면서 지에시 건을 좀 밀어둘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이 더 급한 부분들을 좀 처리하느라고 늦어진 게 아니냐. 그런 과정 속에 집중력이 떨어졌거나 실수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리그 연맹은 법률위원회를 열어서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1시간 정도의 논의 끝에 이 항소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시간이 늦었다. 뭐 하면서 이제 이 문제 결국에는 지에시가 첼시에 남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에시가 첼시가 임대료를 높여달라고 하면서 협상이 조금 늘어지자 자기 사비까지 내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산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처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프랑스 쪽의 매체가 아니라 영국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의 수석 기자가 보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사태의 책임이 첼시에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첼시의 협상 태도와 이 자세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첼시가 파리와 협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첼시는 파리의 문을 두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후속 보도, 다른 기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안전이 뭐 절연한다. 다시는 이제 두 클럽과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첼시와 거래를 한다면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조심하겠다. 경계하겠다. 뭐 웬만하면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거나 엔소 영입을 정말 극적으로 멋지게 타결시킨 첼시의 이제 새로운 회장단이 지에시 어떻게 떠나는 선수들, 떠나는 다른 팀들의 사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분명히 좀 오명을 남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많은 또 잡음을 만들고 있는 첼시가 이 투자의 결실을 맺게 될 수 있을지 보일리 구단주 체제의 첼시의 이야기 한준TV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토리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